약대 가려면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플람 2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대 전반적으로 어떤 걸 배우는가와 동시에 이제 그 중요한 지점 하나만 얘기할게요. 올해 약대가 신입생들을 처음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대 자체 그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우리가 원서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모든 학교를 동급으로 취급해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우석대까지 다 동일한 성적대로 보진 않잖아요. 아니,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전체적으로 그 각 대학의 서열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시든 정시든 원서를 쓰게 될 때 약대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약대와 뭐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와 섞어 쓰는 경우 또는 일반 대학인 서울대, 연구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등과 섞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략적으로 서열화를 시켜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대략적인 설명해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며칠이죠? 시계를 한번 봐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12일 날인데요. 12일 날 지금 수다방 진행을 합니다. 약대에 대한 수다방을 진행하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제가 뭘 할 거냐면 그걸 다 설명할 거예요. 어, 약대 전체적인 수시적인 수시의 서열 그리고 제가 나름 이제 판단한 거예요. 어떻게 판단했냐면 기준점은 의대나 치대, 수의대, 한의대, 그 서울대, 연구대 기존의 이제 합격선 그리고 그 대학들이 밝힌 70% 합격선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주로 기준을 잡고 정해서 수시 정시에 대한 대략 배치를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이게 100% 맞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 정리를 해놔야지 나중에 여름 때 원서를 쓸 때 혼돈을 덜 겪고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우리가 보통 약대 그러면 약학과를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제약학과라는 과들도 있어요. 제약학과. 제약학과는 이제 충북대나 계명대 같은 학교가 대표적인데 약학과고요. 지금 올해부터 모집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그 우리 알겠지만 올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원화돼 있어요. 지금 약사가 되려고 하면 내년에 1학년 들어갔은 게 약사가 될 리가 없잖아요, 바로. 아니 그 친구들이 바로 약대를 가서 6년 동안 수련을 해야지만 약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약사들은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피트 시험이라고 불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피트. 이 피트 시험 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면접이라든가 전적 대학이라고 해서 과거 대학의 학점, 그리고 영어 성적, 그리고 서류 성적 이런 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뽑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약대 시험이 즉 피트를 중심으로 하는 2 플러스 4년제 약대가 유지가 돼요. 그와 상관없이 2022년도에는 약대 6년제가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진행되는 거죠. 2008년까지 뽑고 2009년부터 없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트 시험이라는 거 신경을 지금 안 쓰지만 전체적으로 대학을 갈 때 약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교과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리고 정시를 쓸 때 원서를 쓸 때 서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약대끼리도 서열이 되죠. 1700명 넘고 정시만 해도 6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전부자가 똑같이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군도 다르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먼저 약학과라고 불리는 과가 있죠. 약대는 보통 약학과를 얘기하는데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약품의 개발, 생산, 관리, 공급 및 임상적 응용에 대한 전문 지식 바탕으로 약학과를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국이라고 불리는 데를 개원하거나 개국한다고 그러죠. 개국. 이 개국을 하게 되는데 약국 개국을 많이 하진 못하죠, 지금은. 왜냐하면 기존에 약국들이 있고 약국이란 게 계속 생기려고 해도 기본적 경제 논리대로라면 약국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안 되면 약국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바로 약국을 개원한다기보다 1, 2년 정도 수련 기간을 겪고 페이 약사죠, 페이 약사.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무 약사를 하고 개국을 하던가 아니면 근무 약사로 계속 근무를 하는데 최근에는 근무 약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약사라는 게 이제 정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약국을 운영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약국을 접거나 그만두셨을 때 누가 들어와서 하는 것처럼 사실 약국을 무제한 만들 수는 없죠, 경제 논리상. 그 다음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전문 약사라고 불리는 약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공직 약사, 그래서 이제 식약처라든가 뭐 건보원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약사들도 있는데, 전문 약사나 공직 약사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들, 그리고 제약회사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약회사. 뭐 어느 대학이 제약회사 많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약회사를 들어간 사람들은 성향이 확실하게 이런 기업체나 이런 데서 영구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약회사를 들어가지 않고 보통 개국을 하거나 아니면 근무약사, 즉 약국에서 근무하는 폐의약사가 되거나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초 과목은 수학이나 화학, 생물학인데 특히 생물학과 화학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유리하냐 그러면 사실은 의대 성향이랑 비슷하듯이 화학과 생물학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설명해주는 의사소통 능력이 지닌 학생 중요하죠.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그래서 피트 시험을 보고 지금 2 플러스 4년제 약대에는 지성 면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이제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 인성이나 지성 같은 걸 판단하는 면접도 보는데 약사라는 게 전반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 그 뭐라고 하죠? 우리 처방전 갖고 가서 그냥 약을 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약을 그 처방전 없이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해서 더 좋은 방법이나 최선의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갔는데 그냥 달라는 데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약의 오남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유사학과에는 제약학과와 한약학과가 있는데 한약학과 말고 경희대 약과학과도 있죠. 약과학과. 약과학과 나온다고 해서 약사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친구들도 약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제약학과가 있고 제약학과는 충북대나 계명대 같은 학교에 있습니다. 자, 개설대학. 제약학과는 뭐가 다르냐면요. 약대랑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약의 조제나 약을 구성하는 이제 약을 만드는 그런 쪽의 공부를 좀 더 한다라고 보는 거고 약학은 아무래도 약의 성분이라든가 약의 복약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처방을 했을 때 그 약을 먹었을 때 사람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거죠. 양리학이라든가 생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겠죠. 자, 개설 대학은 쭉 있으니까 다 알 거고요. 자, 그다음에 졸업 후 진로 약사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뭐 센츄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신약개발연구원. 근데 뭐 공부를 좀 해야죠. 이거 대학원도 가고. 그다음에 전문 약사나 공직 약사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생투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학생들이. 그리고 화투도 하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2021년 이게 피트 시험을 보고 학생들이 지원할 때 군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 이게 얘네들도 표준 점수와 백분위처럼 성적이 나오고요. 표준 점수에 유리한 학교는 표준 점수 유리한 학생들 표준 점수 학교, 백분위에 유리한 학생들 백분위 학교 가는데 제가 이거 피트 시험 보란 뜻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근데 이걸 왜 썼냐면 이게 잘 보면요. 지금 서열화가 돼 있어요. 왼쪽 편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가군 나군 돼 있잖아요. 이 가군하고 나군 보면 아 이게 서울권이구나. 서울 경기 지역이죠. 근데 어느 정도는 서열화가 돼 있어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피트의 서열화니까 흥미있게 한번 보시면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피트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전반적으로는 이 서열화가 완전 100%는 아닌데 이거에 맞춰서 지원한다. 서울대 다음에 중앙대, 가군에서 나군에서는 뭐 그다음에 경희대, 이화여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는 쭉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성균관대가 좀 빠져 있긴 한데 어쨌든 성대가 서울대 다음으로 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있는 지방대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학교들을 뽑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흥미 있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가군, 나군 나누는 건 표준 점수 100분 이렇게 나누고 또 가군 학교, 나군 학교 나눠져 있어요. 나눠서 뽑기도 하니까요. 근데 우리 이제 요번에 정시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 다군을 분할할 수 없잖아요. 쟤네는 분할 모집을 해요. 근데 우리는 분할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정시의 모집의 원칙 중에 하나가 한 과, 예를 들면 뭐 동덕여대 약대가 있으면 그건 가군에서 15명, 나군에서 15명이 불가하고요. 나군에서 30명을 뽑거나 가군에서 30명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약학 들어가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 뭐 그거는 뭐 다 알겠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개국, 병원 약사, 폐의 약사. 근데 개국보다는 병원 약사나 폐의 약사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현재 지금 약국을 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고요. 이것과
새로 약사를 되는 이제 대학 6년을 졸업하고 약대를 졸업해서 바로 약사가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약국을 개국을 바로 못해요. 개국 약사가 적고 거의 다 폐 약사예요. 그리고 병원 약사.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밑에 표는 지금 현재 약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당연히 개국이 많겠죠. 60% 넘겠죠. 그 다음에 병원 약사, 폐 약사, 제약회사 이렇게 되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약대 들어가면 뭘 배우나요? 이게 동국대학교가 아주 잘 만들죠. 전공 진로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동국대 약대에서 1학년 때는 일반화학, 생물학, 물리학, 미적분학을 배운다. 피트 시험 자체가요. 생물학과 일반화학, 유기화학이에요. 기본이 핵심이 물리학도 있지만 비중은 생물이랑 유기 일반화학이 제일 커요. 그 생물학, 일반 생물학과 일반 화학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피트 시험 자체가 가중치를 줄 때 보통 일반 생물학이 제일 커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약대 학생부 종합 준비하려는 학생들은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명하고 화학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생투하투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지구과학은 그다지 의미 없고요. 물리는 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바로 전년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피트 시험을 봤을 때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들이 그거잖아요.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순서. 근데 지구과학 없잖아요. 그리고 수학을 보진 않거든요. 대신 영어는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영어에 거기 무슨 공직 공인 영어 시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요 과목은 생리학, 그다음에 약제학, 그다음에 의학학, 예방약학, 약품 생화학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쭉 배운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서 보는 건데 6학년은 거의 실습이고요.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직접 조제, 약품 제조 이런 쪽이고 초기에는 일반 화학이라든가 생리학이라든가 유기화학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운다. 그런 의미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 필요메이 소양 뭐냐? 국민건강보험진 약사로서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 아는 얘기예요. 인성을 생각보다 중요하게 보네. 그럼 면접에서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뭐 이런 것들 화학, 생물화학 이런 것들이니까 다 알아둬야 되고 전공 준비 팁. 약학은 생물과 화학이 기본이 되는 전공입니다. 따라 선택 과목으로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중에 후과목 선택에서 화투 생투를 안 하는 학생들은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알아둬야 됩니다. 또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고 원서를 보는 수업도 많기 때문에 영어도 중요합니다. 영어 내신도 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대학들은 전공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피트 시험 얘기를 하면서 대학의 대략 서열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중요한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쪽 물리학에 대한 그런 공부들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